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일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거의 그냥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푸는 애들이 있어. 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만. 그리고 한 일주일에 이렇게 했을 때,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는 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 고등수학이 니네도 봐서 알겠지만. 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가 좀 힘들고, 한꺼번에 해보면 까먹어. 방식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계속 꾸준히 하는 거거든, 수학은.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이제 조금 몸에 좀 배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뭐 시험 기간이나 그때는 이제 수학이 좀 돼 있으면 좀 여유가 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좀 안 돼 있으면 시험 기간이 아마 엄청 바쁠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은. 그리고 수학은 중요한 단원이어서, 네. 최태영 학생이랑 진수정 학생은 오늘 못 오고요. 네, 나머지는 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수학만 딱 하루 수학만 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다른 과목은 하루에 뭐 2과목, 3과목씩 보지만 수학은 그날 한 과목만 봐요. 네. 그 전날 아주 그냥 그것만 공부하라는 얘기야. 네, 아주 그것만 쭉 그냥 계속 공부해서 네,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려면 꾸준한 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다 보면 보통 2학년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거 거의 다 배우거든요. 2학년 때 되면 3학년 거까지 보통. 그럼 다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문제 고민하고 있어. 자기가 못 푸는 문제를 하나 딱 놓고 아무것도 안 건들고 쳐다만 봐. 네. 하루 종일 그 한 문제만 고민해. 네. 이제 좀 잘 풀어, 이제 실력이 좀 많이 좋아지면 자기가 못하는 것만 골라서 공부하는 거야. 그 단원 자체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실력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경지까지 여러분들은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히 계획을 좀 잡아가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수학은.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한 달에 어느 정도 이 시간 투자할 거냐, 그거를 좀 약간 계획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좀 학습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몰아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몰아서 하면 어차피 그때 알아도 조금 지나면 이미 다 까먹어. 네. 저도 원래 이 고등수학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한 1년 뭐 2년 이렇게 안 보고 있으면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네. 다시 보면 기억나지. 다시 보면 기억나지. 안 보고 있으면 공식도 막 저도 보고 헷갈리고 막 그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책을 버리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면 또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3학년이 돼도 1학년 걸 다시 봐야 돼. 까먹거든. 네, 그러니까는 정리해둔 거 절대 버리지 않아. 다른 과목은 다 버려. 수학은 못 버려. 네, 그거 정리해놔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노트에다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그걸 다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세요. 이번에 2월 달에 정기평가는 2월 28일 수요일 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지 얘기했죠? 네. 2차 함수부터, 네.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네. 방정식을 좀 할 수 있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네. 할만해. 2월 달에 하는 거. 그러니까는, 앞에 게 조금 더 공식 때문에 어려웠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서, 네.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90페이지부터, 네.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를 설명을 안 해서, 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할 건데, 뭐 설명을 이미 하긴 했어요. 이거를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자, 우선은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는 두 근을 우리는 보통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정하는데,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되냐. 자,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두 근을 더한 거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두근의 합자리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네, a분의 c. 그래서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 가지고 두 근의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 거꾸로 이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식을 만들 때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그 뒤에는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네, 두근의 곱이 상수항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하시면 식을 완성을 시킬 수 있다. 자, 요 얘기 뭐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원래 3학년 1학기 때도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교과서에는 이 근각에서의 관계가 안 나와요. 3학년 1학기 때. 네. 근데 선생님들은 이거 방식이나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 시험에는. 그러니까 알아두긴 해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 나중에 이런 걸 하시려면.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얘기한 게 요거죠?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의 부호 반대 자리다. 자, 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여기에 나왔죠? 제가 설명을 안 해놓고. 네,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려면? 는영해서. 는영을 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야. 는영을 해서 근해 공식으로 계산을 먼저 하셔라.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을 때 이걸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지금 그냥 보면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짝수니까 뭐 짝수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해서,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 그 다음에 ac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이랑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식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얘를 넘기셔서 얘가 x에다가 좀 정확하게 쓰면은 중괄호에 x에다가 얘 부호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넘기면 x에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방정식으로 하면 이게 원래 방정식인데, 네, 근데 원래 식은 이 등호가 없었으니까 얘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고, 중괄호는 보통 쓰지 않기 때문에 얘를 그냥 초괄호만 전개를 하셔서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7,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요게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예요? 식이 2차 식이 나왔으면 복소수 범위라는 얘기가 나오면 근해 공식에 무조건 대입하시고 네, 반대로 식을 만드시면 된다. 네, 요게 좀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밑에 있는 뭐 요 설명이 방금 한 요 설명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근에 대해서 나왔죠. 네, 그래서 무조건 근해 공식을 사용했으면 얘랑 얘의 부호만 반대인 숫자가 같고 부호만 반대인 근이 무조건 짝이다. 그래서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거를 켤레근이라고 한다. 근데 이미 켤레 복소수에서도 그 방식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같은 얘기죠. 복소수일 때도 켤레 복소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근해 공식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근각에서의 관계 유도 과정은 필요가 없고, 네, 인수분해 뭐 이것도 필요가 없고, 켤레근의 성질 필요 없고, 네, 뭐 다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근각계수와의 관계라는 거. 자, 밑에 있는 요거는 그냥 같이 하고 갑시다. 네, 두근의 합이 뭐냐 그랬으니까 요거 부호 반대니까 2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죠. 이게 1번 답. 그 다음에 2번 답은 두근의 합은 2분의 3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두근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은 답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근이 나와 있으니까 두근의 합이 2개 더한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어서 아까 전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x제곱에 얘는 부호 반대로 쓰시면 되고 얘는 그대로 쓰시면 이게 이번에 1번식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x제곱의 개수가 뭐 여기에서 뭐 3이다 그러면 요식까지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이 x제곱의 개수 3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3을 곱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x제곱의 개수가 몇이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들은 식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두근의 합은 4고요. 두근의 곱은 네,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니까 합차 공식이죠.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서 5죠.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식으로 쓰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 그 다음에 3번은 복소수 범위. 이제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네, 저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3번은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문제를 봤으면 무조건 구할 걸 먼저 구해 놓으시는 겁니다.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해 놓으시고 그럼 마이너스 4죠. 두근의 곱도 구해 놓으시고 마이너스 2고 그리고 보니까 3번 보니까 얘랑 얘를 x에 대입해서 쓰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우선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당연히 곱셈 공식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곱셈 공식이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제곱하니까 16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니까 답은 1번 답은 20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니네들 이거 이제 통분할 수 있어요? 이거 통분 어떻게 해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 자, 다시 통분을 한다는 개념은 얘랑 얘 최소 공부의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두 개 곱한 게 분모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걸로 통일을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곱한 걸로. 그러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게 통분한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한테는 요게 되려면 베타 제곱이 필요한 거고 분자 분모에 얘한테는 이게 되려면 알파 제곱이 필요한 거죠. 네, 이거 생각돼요? 네, 은근히 통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라고 쓰셔서 분모는 알파 베타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거고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도 있었죠.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요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네,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분모는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64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4. 그래서 몇이야? 4분의 마이너스 88.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곱셈 공식은 계속 나와요. 네. 뒤로 가도 계속 나올 거고, 네. 조리제법도 계속 나올 거고, 네. 나누기 하는 방식도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 한 거는 그냥 계산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야.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새로운 걸 계속 배우면 그 수단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차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했던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이용하실 거냐는 니네들 마음이야. 예를 들어 알파 제곱만 얘를 넘겨서 대입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죠.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4알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5알파를 4 더하기 1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4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가 여기 보면 얘니까 넘어가면 2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라고 쓰시면, 그러면은 이거 이제 동류항끼리 정리하니까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시험 계산하나 마나 베타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네. 어차피 같은 숫자였잖아요. 문자만 다르고. 자,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면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2였고 얘가 마이너스 4였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알파 제곱을 바꿔서 대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차수를 낮추는 거다. 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한마디로 다 이용해서 그냥 풀어봐라 이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2번은 근을 가르쳐 줬으니까 네, 식을 구해라. 자, 그래서 바로 쓸 수도 있죠. x제곱 두근의 합이 4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x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네, 그냥 바로 식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식 쓰시고 얘랑 비교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4고요. 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았고 다시 여기에다 대입해야죠. 그러면 뭐야? 4x제곱에 얘에서 얘 빼면 몇이니? 플러스 16x 곱하면 마이너스 48. 4로 나누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요. 인수분해 하면 6이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마이너스 6이고 x가 2가 되는데 두 분의 합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굳이 구할 필요 없었죠? 얘 부호반대가 답이었겠죠? 마이너스 4가 답이에요. 네. 두 분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방식을.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1번. 구해서 풀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구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쓸데없는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뭐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요 식을 보고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두근의 곱이 b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식을 보고. 그래서 요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지금 b라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두근의 합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한 게 얘 부호 반대인 거죠. 두근의 합이 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식을 하나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하면 얘네 두 개 곱한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b인데 두근의 곱이 1이네요. 그래서 1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니까 없어져서 b가 2고요. 그럼 이 b를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야지 1이 되네요. 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b가 2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좀 흔하게 나오는 방식은 요 2번 방식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나의 근을 이용해서 다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좀 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필수이제 2번까지 했고요. 3번으로 가요.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근의 차니까 얘네 두 개 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산을 하기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뭐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먼저 생각을 할 거는 뭐가 더 쉬운지를 보세요. 네. 우선 제가 먼저 설명하는 건 이 밑에 있는 풀이 방식이랑 다른 걸 하는 거고, 밑에 있는 풀이 방식이랑도 또 다르게 풀 수도 있겠네. 보니까. 네. 꼭 이 풀이 방식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부호 반대니까 K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이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K라는 것도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두 개의 식을 위아래를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죠. 위아래를 더해버리면 2알파는 K 플러스 6, 그래서 알파는 2분의 K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알파를 이렇게 썼으면 얘를 여기다 연립방식 한 거니까 대입할 수도 있죠. 네, 저걸 대입하면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2분의 K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5가 베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타를 정리하니까 통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0에서 6 더한 거니까 K 마이너스 4 이렇게가 베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를 구했으니까요. 그거 알파 베타를 이 세 번째 있는 요식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은 문자가 K뿐이 없죠. 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K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K. 그래서 이거 곱하면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8K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얘랑 얘랑은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4가 돼서 넘기니까 K제곱 플러스 10K 마이너스 24는 0이 돼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몇이야? 10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0이고 K가 2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식도 얘기를 해보면, 알파 베타를 이제 좀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을 뺀 게 오니까요. 알파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알파보다 5 작겠죠. 그래야지 빼면 5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 지금 2알파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게 K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전개하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5가 지금 마이너스 2K라고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알파로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넘기시면 2알파는 K 플러스 6이 되니까 알파가 2분의 K 플러스 6이라고 아까 계산했던 얘가 나오죠? 네. 자, 요게 나왔죠? 그래서 요 알파 자리에다가만 대입하시면 문자가 또 K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대입하시면 다시 요식이 나올 거야. 네. 저렇게 대입하시면. 자, 그래서 뭐 요런 방식도 있어요. 뭐가 더 나아요? 둘 다 싫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 첫 번째가 나아요? 두 번째가 나아요? 다른 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번째가 낫다 그러더라고요. 네. 첫 번째 거보다는. 그래서 편하실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 반대로 정해놨잖아요. 풀이에는. 이 풀이에는 하나가 알파고 하나는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정해놨어요. 뭐 차이는 없어요.
네, 어차피 나와. 결론은 K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답은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푸는 방식이 그럼 벌써 세 가지가 된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풀이 과정을 그렇게 잘 보지는 않아요. 근데 왜 니네들한테 서술형을 시험지를 낸 줄 알아? 니네 처음 배우기 때문이야. 네. 그래야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술형을 낸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서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솔직히. 다 구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네, 계산을 하실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좀 생각하시면서. 왜냐면 채점할 때도 애들마다 다 이 서술하는 방식이 달라. 문제마다. 그걸 어떻게 맨날 선생님이 그거를 다 확인해. 그거 다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봐요. 나도 니네 거 이거 시험 채점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네. 제가 가르치는 애가 27명이라고 그랬잖아. 이것만 하는 애가. 그거 다 봐야 되거든, 서술형. 나도 그래서 서술형 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그거 채점하는데 한참 걸려. 하나하나씩 다 봐야 돼서.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니네가 이제 한 2번째 배우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막 객관식을 섞겠죠. 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쓸 줄은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객관식도 섞고 막 그러겠죠. 자, 이제, 4번째 방식으로 갈게요. 자, 4번째 방식은 fx,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함수값이잖아요. 네. 함수 형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이 fx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랑 곱이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식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얘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fx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란 얘기고,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쓰셨으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얘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에 3x 대입하라는 얘기거든요. 요 자리. 그래서 3x를 대입해서 식을 새로 쓰시면 됩니다. 3x 제곱이니까 9x 제곱이고 3x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9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7이어서 답은 3.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네, 이런 걸 하실 때 두분의 합이랑 곱을 이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합이냐 곱이냐 차냐 이런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네,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잘 사용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됩니다.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4번이었고요. 2개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얘도 이제 구해야죠.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이 6이고 근데 여기에서 얘가 그러면 3이고 얘가 6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근을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을 새로 만들 수 있겠죠. 얘랑 얘랑 더한 게 두근의 합이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2개 더하면 9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가 되고 2개 곱하면 18이니까 플러스 18은 0.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셔라. 자, 이 얘기고요. 자, 2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두근의 합을 해야 되니까 얘는 식을 써야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통분하라 그랬죠?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여기는 베타를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는 거고 얘는 알파를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2개 그냥 곱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 두근의 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구한 거 대입하면 되죠. 얘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두근의 합이고요. 얘는 2개 곱한 게 여기 6이네. 6분의 1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두근의 합은 부호반대로 쓰시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분의 1은 0이라고 쓰신 다음에 문제에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x제곱의 개수가 6이니까 식 만든 후에 마지막에 6을 곱하시는 거고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여기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니네. 켤레근 얘기하고 있네요. 켤레복소수랑.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이면 다른 한근은 자동적으로 2 플러스 루트이다. 그러니까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합을 구할 수 있고, 합이 4죠? 그 다음에 곱도 구할 수 있죠? 두 개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4고, 뒤에 거 제곱하면 2니까 곱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 놓으신 다음에 그냥 얘로 신경을 안 될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얘랑 비교하시면 a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b가 2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방식으로 1 플러스 2i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고요.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에 뒤에 거 제곱하면 4i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식을 만드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 식이 되고, 얘랑 비교하니까 a는 2고 b가 5죠. 네, 이렇게. 뭐 방식이 다 비슷해요. 지금 1번부터 쭉 6번까지 풀지만 네,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네, 근만 알고 있으면 뭐든지 풀 수 있다. 네, 식을 만들 수 있다. 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봐야죠. 그래서 몇 쪽이야, 여기가? 97페이지까지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내가 숙제를 뭘 했냐? 2차 뭐 질문할 게 있을까? 하나 있었는데. 하나 있어?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104쪽 2-2번. 104쪽? 예. 네, 104쪽에 2-2번. 네. 또 있나? 1-3번. 1-3번. 저 3-3이랑 2-1이요. 3-3이요? 네. 4-2번. 잠깐만요. 잠깐 천천히. 3-3이랑 2-1이요. 2-1. 맞네. 설명할게. 적을 줄 알았더니. 4-2번이야? 네. 저 3-1이요. 3-1이요? 3-3번. 3-1, 3-3은 표시했고. 됐어요. 할 게 많구나. 네. 설명이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시작부터 가봅시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자,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지금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네, 값에 대해서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래로 블록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축이 이렇게 있으면, 네, 거기에서 양수 a의 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수란 얘기는 이 앞에 값이랑 이 앞에도 1이죠. 부호가 똑같죠. 그러면은 왼쪽의 비중이 더 많아야 되는 거 기억나요? 이차 함수에서 그림이 이 축을 기준으로 그림이 왼쪽에 더 많아야 돼요. 부호가 같으면.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더 많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y절편이니까 여기가 0,-3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약간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사이의 거리가, 네, 요게 4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4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는
표준형으로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지금 x제곱 플러스 ax의 나누기 2하고 제곱이니까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서 지금,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3. 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꼭지점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러면 요 축을 알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걸 확인해 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대칭이기 때문에 둘 다 2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점의 좌표는 2를 더한 거겠죠.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좌표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빼기 1을 한 거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좌표를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x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문자가 a만 생기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2개 곱하면 몇이야? a에 곱하기니까 2a 플러스 4. 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리를 다 하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얘 4분의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은 0. 그래서 1은 4분의 a 제곱이 돼서 a 제곱이 4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a의 값이 2다. 근데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어. 자,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 나 너무 어렵게 푼 것 같은데. 자, 얘는 어떻게 했어? 곱셈 공식으로 했네. 어쩐지 더 쉽게 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 같았어. 네, 자, 더 쉽게 하는 방식이 있었네요. 자, 지금 더 쉽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2차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좀 이용해라. 방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y에다 0을 대입하고,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게 요근이니까 요거를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네, 두 분의 합이 얘 부호 반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건 이해되시죠? 네, 그림상으로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4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4여야죠. 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4인 거야.
이렇게 이제 써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곱셈 공식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어차피 이렇게 써있든 이렇게 써있든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1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마이너스 A 제곱하니까 A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입하는 거는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니까 A 제곱이 4가 돼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니까 2가 된다. 네, 이렇게. 이게 훨씬 쉽네요. 그죠? 네. 저는 그냥 2차 함수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축을 이용해서 했는데, 네. 2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게 훨씬 쉬웠어요. 자, 2-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였냐? 2-1번? 2-1번은 판별식 사용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제가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1이고요. a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가 k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어서 k는 1보다 작다가 1번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답은 k는 1이어야 되고, 3번 답은 k는 1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거 판별식 사용하는 건 이해돼요? 근데 이 2-1번은 좀 그래도 쉬운 문제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갈게요. 2-2번으로 가면은 얘는 x축에 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분 얘기하는 거여서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에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접하고,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게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x축에서 만나지 않을 때, 얘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은 얘는 k제곱에 마이너스 4에 a1이고 c가 k고, 그래서 k로 묶으면 네, k-4는 0이니까 k 값이 0이고 k 값이 4가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면 이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범위가 나오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게 답인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b제곱 하면 9고요. 마이너스 4에 a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k였어요.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은 9에다가 마이너스 8k, 이게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9니까 네, k는 8분의 9, 네, 요거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답은 4k, k는 4,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괜찮아요? 우선은 뭐 여기 단어는 좀 외워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외우신 다음에 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1번이요. 3-1번은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b의 두 교점 x좌표의 합이 3이랑 곱이 4일 때, 네, 두 점의 교점? 우선은 합곱을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좀 쓰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우선은 대입하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y 자리에다가 대입하셔서. 자, 그러면 x 플러스 b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라고 쓰고 다 넘기겠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쓰시고, 뭐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 x제곱에 a-1x가 될 거고, 얘도 묶어서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네. x좌표의 합이니까 얘 부호 반대가 3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a-1이 얘를 부호 바꾸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주근의 곱이 a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a, b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된다. 자, 1차식, 2차식이 나와 있으면은 뭐 접한다, 교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3-1번이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3번이에요. 3-3번도 지금 이 그래프 2차식 요거랑 1차식 요게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얘도 방금 위에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 우선 대입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다 넘기시면은 2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거기에서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고, 대입하니까 8, 4, 5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니까 k의 값이 17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k 값을 구했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다가 17을 대입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식을 새로 쓰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에 5 빼기 17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누고, 자,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랑 3으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의 값이 하나 마이너스 2고 x의 값이 3이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2가 얘였던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얘죠. 네. 그래서 b의 좌표는 지금 3인 거죠. 끝나지 않았어요. 좌표를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x좌표만 지금 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x의 값을 3을 요 식에다 대입해야지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y가 2잖아요. 그래서 b의 좌표는 3,2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포물선을 그려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이게 괜히 뭐 순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이해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드릴까요?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대략적으로 그리면 돼요.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 보니까 위로 볼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 값이 어딘지를 모르고 위로 볼록이라는 것만 알고 왼쪽의 비중, 오른쪽의 비중이 더 많다는 건 알아요. 부호가 a랑 b가 다 반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리게 되면은 지금 얘가 음수니까 2, 4분면 4, 4분면 지날 거고 5니까 대충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좌표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으니까 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아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요 좌표가 마이너스 2, 요 자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방금 전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 만든 거는 이 두 개의 x좌표의 값을 구하려고 구한 거야. 그러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 만든 이유 자체가 이 직선에 이렇게 지나는 이 두 점의 x좌표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했더니 k 값이 아까 17이 나온 거고 17을 대입해서 이제 식을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했더니 마이너스 2랑 3이 나온 게 얘는 마이너스 2, 내온 거고 얘는 3, 또 내온 거죠. 근데 우리는 좌표를 완전히 알라 그랬기 때문에 이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요 식에다 대입해도 되고 요 식에다 대입해도 돼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더 쉽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한 것 뿐이에요. 둘 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얘가 3을 대입하니까 2가 나오고 그럼 요 좌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7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순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낫긴 한데 어렵죠? 네. 내용이.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좀 잘 알고 계셔야지 좀 이해하기가 좀 쉽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면 4-2번.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는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라는 의미는. 적어도 기억하시죠? 우리 경우의 수에서 이 말이 나왔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 대입은 어차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2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여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자, 이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는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네, 중근도 되고 서로 다른 시군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짝수식 써야 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a도 1이고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여서 그래서 지금 1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게 답이 되었죠. 설명은 다 했어요. 네. 풉시다. 네, 자, 이제. 네. 잠깐만요. 2-2번. 요거요? 네. 첫 번째 식이요. 네. X축에 접한다는 게 한 점만 접하는 게 아니라 두 점일 수도 있죠. 아니, 접한다는 얘기가 X축에 접한다. 접한다는 의미는 접한다는 말이 두 점이 지나면 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 혹시 기억나요? 내심 배웠을 때 2학년 2학기 때 접선 기억해요? 네. 그 말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은 한 점만 지나는 거예요, 원이. 그걸 만나는 걸 우리는 접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만 만나는 거예요.